이번 주 증시는 또 다른 기대감 속에서 추가 상승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CPI가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데요. 미국 시간으로 12일, 우리나라는 이제 13일 날 발표가 나올 겁니다. 자, CPI 지표가 지금 5%대 진입을 했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그것도 5% 초반이에요. 예측치가 5.2가 나오는데, 자, 이 정도면은 네, 제법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달에 나올 CPI도 또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4%대 진입, 이러면은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 대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가 9만원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지금 9만원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9만원까지 올렸어요, 증권사들이. 이제 잘 될 것이다, 이제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하면서 목표 주가가 8만원대, 7만원대 있던 것들이 다 9만원대까지 쭉 치고 올라가는데, 자, 뭐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만은 현재가 대비해서 약간 괴리가 있는 거 아니냐, 50% 정도. 글쎄 라는 생각이 잠깐 드는데요. 자, 이 부분 가능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바이오 종목군들이 바닥을 찍은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면서 막 사들이고 있다는 얘기인데, 바이오 종목군들도 지금 보면 2차전지가 살짝 주춤하는 사이에 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 기대감들도 같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바이오 종목군들 이제 그동안 완전히 밉보이고 있었는데 이제 조금 기직을 좀 털 수 있을 것인지, 어디까지 좋아질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4월 10일입니다. 4월 10날이죠. 자, 일단은 시장이 주말 동안에는 별다른 이슈는 없었어요. 실업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왔어요. 실업지표가 안 좋은 건 아니죠. 3.6이 지난번에 나왔던 건데 이번에 3.5가 나와가지고 좋게 나왔다고 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한테는 좀 불리하게 나온 거죠. 네, 지난달에 3.6이었는데 이번에 3.5였기 때문에 실업률이 좋아졌어요. 그동안 이제 고용과 관련된 지표들이 되게 안 좋게 나와가지고 이번에 실업률도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냥 안 좋게 나와버렸네요. 그래서 고용이 견조하다. 아직까지는 이제 이런 기업들이 어떤 투자라든지 또는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이 견조하게 잘 흘러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지금 생각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 경기 침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이 신규 고용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20만 명 넘는 수준이기도 하고요. 뭐 전반적으로 일단은 실업 지표가 좋게 나와서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 뭐 이렇게 되면 뭐 할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미국 증시가 여기에 반응은 안 했잖아요. 이제 쉬는 날이라서 반응은 안 했고, 이제 월요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긴축에 대한 우려감은 좀 커지고 있지만 임금 상승률이 전년 대비해서 조금 둔화된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이 실업률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문제를 주지 않고 있고요. 또 이번 주에 발표되는 CPI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상치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5.2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5.1이라고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재수가 좋으면 4%대 진입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둔화됐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정도까지 둔화가 된다라면은 이 인플레이션을 가지고서 더 이상 금리 압박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동결이냐 0.25 인상이냐 가지고 말들 많은 상황이긴 한데, 자, 글쎄요, 어디로 들어갈지는 아직은 잘은 모르죠. 근데 아직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요, 동결이 아직은 좀 뒤로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이 예상하기에는 5월 회의에서 금리를 1회 정도 인상한다. 이번 5월 FOMC에서는 금리를 한 번 더 올린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마지막일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5월에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다 라고 한다면 연내에
금리 인하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월 달에 만약 동결이 된다 그러면은 연내 금리 인하는 확실시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5월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애매한 구간이에요. 네, 마지막에 이제 금리 인하가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갈 것이냐. 근데 연말에 하나 내년 초에 하나 뭐 그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뭐 연내에 인하를 하든 아니면 내년 초에 인하를 하든 뭐 그게 뭔 상관이겠습니까? 그죠? 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지금 일단 골드만삭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바클레이즈 등은 연준이 연내에 금리를 인하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내년 1월에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뭐 아무튼 뭐 그거는 올해 인하를 하든 안 하든 중요하진 않고요. 일단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최종 금리 예상치는 5.0에서 5.25.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이제 끝났다 보면 되겠죠. 한 번 정도 더 올라가면 끝난다. 자, 미국 금리를 5% 정도까지는 예상을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딱 맞춰서 끝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면은 네, 시장이 이제 어떤 충격적인 부분보다도 이제 회복을 하려는 움직임으로 많이 가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에 또 그 회의록도 나옵니다. 이게 목요일 날 나오거든요. CPI가 발표되고 나서 그 다음날 FOMC 회의록이 나오는데 이 회의록에서 이제 연내에 금리 인하가 과연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힌트를 좀 찾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연준 위원들은 어차피 금리 인하는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은데 이거 말장난도 갈 것 같아요. 네, 연내에 금리 인하 안 한다. 이게 악재가 될 리는 없거든요. 근데 연내에 금리 인하 안 한다 해가지고 또 악재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반기로 들어서게 되면요, 내년 초에 금리 인하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이제 호재로 막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장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요, 하반기로 갈수록 더 주가가 강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정점을 찍는 구간이 이제 4월달, 5월달 이게 즉 낙폭이 작년 그 정도가 이제 굉장히 컸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인플레이션의 감소율은 아마 4월달 이번에 발표되는 거, 그 다음에 다음 달에 발표되는 거, 그 정도까지 보고, 그 다음에 6월달부터 서서히 이제 이 하락폭이 줄어들면서 한 3%대까지 진입도 올해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은 좀 지켜보도록 하자고요. 지금 5% 초반이 나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서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들이 훈풍이 불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기대감이 좀 커졌어요. 이번 주에는 국내 증시가 상승할 수 있겠다 라고도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 지금 일단 CPI가 뚝 떨어졌을 것이다라는 거 하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네, 지금 삼성이 감산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턴 어라운드가 나올 것이다. 실적이 그래서 1분기 때 안 좋은 게 최악이고 이제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 밴드를 2,500을 넘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2,500은 그냥 네, 뭐 찍고 넘어가든 그냥 치고 넘어가든 간에 넘어갈 것 같죠. 네. 다만 이제 2,500을 넘어가게 되면 바닥권을 탈출한다라는 어떤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에 매수가 많이 몰릴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원하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만기를 보고 있는 애들. 자, 만기는 이번에 영향은 좀 작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만기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올라오는 거 싫은데 나 2,500 여기를 딱 선 긋고 싶은데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일단 주 초반에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초반은 일단 상승세 이어갈 것이다. 주 중후반에 나타나는 경제 지표들이 또 상승을 더욱더 이끌 것이다 라고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만 이 만기일에 대한 변수가 있습니다. 자, 금통위는 13일날 만기일에 같이 열리는데 이때는 금리 동결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얘기합니다. 올해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이 이제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금리에 대한 걱정은 따로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금리를 이렇게 안 올리게 되면 글쎄요, 뭐 미국이 하여튼 뭐 금리를 내리게 되면 뭐 별 상관 없겠지만 미국 이번에 5월 달에도 금리를 올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자꾸 벌어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네, 뭐 알아서 잘 해주겠죠. 아무튼 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요, 뭐 여러 가지 부담감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당연히 산재해 있겠습니다만 이 경기 부진에 대한 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와 있는 상태 속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나쁜 얘기를 끄집어내서 이야기하자면 또 끝도 없어요. 하지만 좋은 얘기, 또 그 이후에 어떤 상황들 이런 것도 이야기
하면은 또 그것도 끝이 없죠.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 다음에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주식을 이제 많이 하락한 최절정으로 떨어지던 그 시점에서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상승장으로 전환되게 되면 다들 금방금방 수익이 나오면서 손실 회복도 되고 아주 좋은 봄날을 맞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번 주도 일단은 기대감을 좀 걸어보고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최악의 실적에도 삼성전자 목표 가격은 줄 상향을 하고 있다. 9만 전자 예상이 나왔다. 얘기가 나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예요. 네, 얘네가 지금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9만 원으로 높여 잡았다. 그러면 외국계에서 지금 이렇게 높여 잡았단 말이야. 네, 9만 원으로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뭐 국내 증권사들은 8만 원대예요. 지금 한국투자증권은 8만 3천 원. 그다음에 신한투자증권은 8만 2천 원. 그다음에 IBK는 8만 원. 그 다음에 NH투자증권은 7만 9천 원을 올렸습니다. 이 정도 8만 원대 초반, 8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도달의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얘기한 것처럼 9만 원, 그러면 현재가 대비해서는 조금 애매하죠. 내년부터는 실적이 아주 가파르게 오를 것이다. 그러면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024년부터 2025년도까지 실적이 아주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주가가 정말 많이 오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2023년도에 주가가 쌀 때 많이 사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 또 들리기도 하겠는데 과연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뭐 물론 이제 지금 재밌는 것은 뭐냐면 삼성전자에 들어가 있던 개인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져나갔다는 거죠. 삼성전자를 다 집어던지고 어디로 갔어요? 2차전지 쪽으로. 지금은 나스닥 쪽에서 걔네들 기술주, 애플 이런 거 메타 이런 거 다 갖다 버리면서 또 코스닥으로 몰려온다면서요. 지금 2차전지 쪽 매수하려고 달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에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당연히 팔겠지. 해외 주식도 파는데 삼성전자도 팔겠지. 라고 얘기를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그쪽으로 북적북적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라면은 지금 가격이 굉장히 싼 그런 수준에서 쟤네들이 차곡차곡 물량을 모아가는 건 아니겠느냐. 지난 주말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로 훅 들어온 거 보면은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무섭습니다. 걔네들 팔 때는 찔끔찔끔 팔면서 주가를 계속 지치게 만들다가 들어갈 때 훅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 돈이 또 어디서 나왔을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이런 2차전지에서 팔아먹고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 들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잘 보고 있으면 얘네들이 되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나쁘다라고 해야 되죠? 네, 나쁘다. 개인들을 자꾸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나쁜 습성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놈들은 잡아다가 다 형틀에 놓고 곤장을 한 100대씩 쳐야 되는데. 자, 아무튼요. 네, 그래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런 얘기합니다. 본격적인 실적 반등은 3분기부터는 가능하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의미 있는 수준까지 메모리 생산량을 하향 조정하겠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 삼성이 이제 글로벌한 기업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주목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미국장이 열리게 되면 이제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의 상승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 전체를 쥐고 있는 상태에서 확 움직이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앞으로는 이제 재고가 점점점 축소가 되면서 가격이 반등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정상화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될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삼성전자가 감산하게 되면 다른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추가 감산도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재고 수준이 이제 조만간 이제 지금보다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더 많이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재고를 이제 다 소진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막 생산량이 또 늘어나게 될 테니까 기대감이 좀 되겠죠. 그래서 과연 9만 원은 갈 것이냐? 여기 궁금하실 텐데 가긴 가겠죠. 네, 가긴 갈 텐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국내 증권사들이 얘기한 8만 원 정도까지의 목표를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삼성전자가 그 정도까지 8만 원까지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지수는 2,700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접근해서 보시면 8만 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일단 생각됩니다. 거기까지 또 해가지고 막 치고 올라간다. 9만 원까지 가려면요 지수가 다시 3,000을 넘겨줘야 되는데 당장 일어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겠죠. 물론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한번 밀어 올려버리면 그냥 가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매집을 충분히 안 한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자꾸 저렇게 넘겨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넘겨주고 빠져나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긴 오르겠습니다만은 조금은 멀리 보는 것은 지금은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팔아먹은 사람들은 다시 들어오지 못할 겁니다. 삼성전자 팔고 2차전지 들어갔다. 그쪽으로 넘어갔다. 테마주로 넘어갔다. 삼성전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물론 돌아올 생각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을 때 약간은 네, 뭐야 저거 내가 그때 거기서 팔았는데 아 짜증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네, 아무튼 네, 잘 지키고 가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바이오 종목에 또 쏠리는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요즘에 줍줍 행렬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2차전지가 아니에요. 바이오 쪽입니다. 바이오 쪽. 바이오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KRX 헬스케어 지수가 5.92% 올랐다라고 되어 있고요. 헬스케어 지수가 일단 뭐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지수를 구성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대형 바이오 종목들이 강세 보이고 있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배경에는 실적이 주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셀트리온의 영업이익이 1829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28.6%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셀트리온이 잘 가게 된다라고 한다라면 전통적인 이제 바이오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그동안은 바이오 종목들이 같다라고 하더라도 백신과 관련된 그 코로나와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이 움직였다라면 이제는 네, 신약이라든지 또는 이제 원래부터 하던 거 네, 그런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질 수 있다. 왜냐면 코로나 상황에서 바이오긴 바이오인데 뒤쳐져 있었죠. 왜냐면 백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끝나니까 또 다른 것들이 치고 올라가면서 얘네들 뒤쳐져 있었고 소외받고 완전히 그랬었는데 이제 바이오 쪽에 뭔가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즉 전통적인 바이오라고 해야 되겠죠. 전통적인 원래의 바이오. 그러니까 코로나 이런 거 끼지 않는 원래의 바이오 이쪽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여기서 이제 원숭이 두창 또 그거 뭐 감염자 나온다고 해서 걱정하시는 분 계시는데 밀접한 이 밀접하다는 것은 아주 밀접한 겁니다.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가 아닌 이상은 네, 이 감염이 어렵고요. 또 그다음에 치명률도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이 원숭이 두창은 예전에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는 뭐 특별하게 네, 이슈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네, 자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야기 한번 좀 보게 되면요. 9월달에 5공장 가동 예상된다고 합니다. 요즘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삼바에 대한 기대치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산 능력이 늘어남에 따른 중장기적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된다라면은 앞으로 글로벌 1위의 생산 설비를 갖추게 된다. 뭐 기대감이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바이오 관련한 그런 부분에서의 기대감이 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한미약품, 대웅제약 이런 기업들도 올해 전년 대비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다. 일단은 실적들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외국인 매수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외국인들은 셀트리온을 4천억 정도 지금 순매수하면서 이번 달에 사들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조금씩 매수를 했습니다. 물량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네, 셀트리온만 조금 특이하게 많이 산 거고요. 다른 것들은 뭐 100억 단위, 뭐 몇십억 단위이기 때문에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네, 이렇게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볼만한 얘기는 되겠죠. 그래서 바이오 종목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대형주의 움직임이 좀 쏠리면서 분위기가 좀 개선이 되면 저쪽으로 중소형주 쪽으로 또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이든 아니면 뭐 다른 대형주도 마찬가지겠지만 대형주들이 하는 것은 지수를 끌고 올라가면서 분위기를 개선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가 더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형주들은 어떻게 해요? 보험과 같은 역할로 우리가 계좌에 담아두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이오도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또는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보다도 다른 것들이 더 많이 뛰는 중소형주의 상승이 더 예상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아무튼 바이오 물려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좀 풀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응원하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CPI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그 회의록 발표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경제 지표나 또는 경제 상황들 이런 것들이 좀 나빠지지 않다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별 문제는 될 것 같지 않아요. 그 시장이 괜찮게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네, 9만원까지 올렸다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이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야기고요.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8만원대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수치입니다. 8만원 정도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이후의 상황은 조금 애매하겠지만, 그래서 높은 곳에 있었던 분들은 조금씩 쌀 때 추가 매수 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평단가만 좀 낮춰놓으시면 삼성전자 수익 전환하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바이오주들이 바닥이냐, 외국인들이 줍줍줍을 하고 있다. 아주 막 쪽쪽 사들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뭐 백신, 뭐 치료제, 뭐 아니면 진단키트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런 코로나 쪽이 아닙니다. 전통적인 바이오. 그래서 전통적인 바이오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또 외국인들의 매수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본질만큼은 달라지지 않았다. 지금도 저포 종목들은 용기 있게 매수하는 투자자들에게 그만한 기회를 가져다주고 있다. 오늘날에도 투자자들은 군중 심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최근엔 활용 가능한 정보의 양이 실로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이나 펀더멘털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나 지식 없이 무작정 덤비는 단기 투자자들 역시 많다는 사실이다. 자, 이거는 뭐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군중심리.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구 몰리는 거. 똑같아요. 근데 과거에는 사실 정보가 별로 없었죠. 우리가 뭐 지금처럼 이렇게 뉴스나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볼 게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뭐 그냥 클릭만 하고 검색만 치면은 관련 뉴스들이 뭐 그냥 쫘라락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똑같이 그런 거 쳐다보지 않고 접근하는 양상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거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세상이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활용하지 않고 인간의 성향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 뭐 한번 깊게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니까 생각하고요. 자, 오늘은 조금 있다가 9시부터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무료 방송 또 오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시장에 대해서 북적거리는 이야기들 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뭐 특이사항이 없다라면 오늘은 별다른 문제 없을 테니까 느긋하게들 보시면서 여유 있는 투자들 이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따가 무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